우선 그 MPLS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게 그 버추얼 서킷 네트워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커뮤니케이션, 텔레커뮤니케이션 전신망이라고 부르는 그 거의 시작은 이제 텔코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불러요. 이렇게 이제 따라서 텔코라고도 부르는데 텔레커뮤니케이션 쪽에서는 그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기술들이 어쨌든 그 서킷 그 뭐야 회선망이라고 부르는 데서 이제 패킷망, 정확하게는 데이터그램망으로 이렇게 발전되어져 왔는데, 발전되어져 온 이유가 있는 거죠. 기술이 이런 식으로 그냥 얘가 이렇게 있다가 얘가 생뚱맞게 나온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발전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초반에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킷망은 그 회선이라고 부르는 전용 그 데디케이트된 라인을 엔드 투 엔드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 회선이 설정이 되면 회선을 따라서 데이터를 보내기만 하면 되죠.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물리적인 아예 전선으로 연결을 했었고, 물리적인 전선이 연결이 되다가 이 물리적인 전선으로 연결되던 그 상황에서 또 이제 공유나 뭐 이런 것들을 더 하고 싶고 자동으로 무언가 되고 싶고 하기 위해서 서킷이 이제 버추얼 서킷으로 발전을 합니다. 버추얼이라고 부르는 거는 실제 물리적인 서킷에 여러 가지 버추얼이 여러 개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실제보다 더 많은 걸 지원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버추얼 서킷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가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 스케일러빌리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아예 그 범용 그 모든 그 패킷들이 패킷별로 어디 쪽으로 가야 되는지가 세팅이 돼 있는 데이터그램망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 망 구조를 뭐 다음과 같이 가질 텐데 버추얼 서킷망을 그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PPT,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그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패킷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 사실 이게 PPT에서 다 구현을 된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버추얼 서킷 1, 버추얼 서킷 넘버는 0이고 H1에서 H2까지 가는데 A, B, D를 거쳐서 가는 회성을 설정한다. 전송하고 그 B 버추얼 서킷 2는 또 그 H6에서 H3까지 가는 버추얼 서킷 연봉이고 CA, B, D를 간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거를 해제를 한다. 뭐 그걸 따라서 패킷을 전송한다. 버추얼 서킷은 아까 얘기했듯이 서킷망은 서킷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회선을. 그리고 회선을 따라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는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설정을 한 거를 이제 끊는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 H1에서 H2로 이제 서킷을 만든다는 거예요. 0번. 그러면 얘는 그
0에서 1로 나갔고, 그리고 얘는 1로 들어왔고, 0에서 1로 나갔고, 0에서 1로 나갔죠. 이제 요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0번으로 들어왔는데 버추얼 서킷이 0번이라고 하는 거는 0에서 0번으로 들어오면 버추얼 서킷 0번은 1로 나간다. 0번으로 들어온 거는 버추얼 서킷 0번이라고 부르는 거는 1로 나간다. 이런 거를 어디서 들어오면 어디로 나간다는 것만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간다 이런 거보다도 내가 다음번 어디서 받아서 다음번 어디로 전송한다라고 하는 이런 회선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저장을 해놔서 바로바로 그냥 그것만 보고 넘기는 건 거죠. 이렇게. 이제 얘가 다시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죠. 1로 들어오면 0으로 나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추얼 서킷이라고 부르는 애가 0번 버추얼 서킷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기가 0이라고 부르는 건 이제 데이터가 간다는 얘기인데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여기가 1이라는 얘기는 설정을 한다는 표시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를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H6에서 H3까지 이런 경로를 설정을 한다.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경로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2번으로 들어오면 0번으로 나간다. 이제 1번으로 이렇게 여기 자기가 0번으로 들어온 것 중에 아까 어디야? 이제 버추얼 서킷 이게 넘버고 여기가 뭐야 이 라인으로 들어오는 거에 몇 번째인가 뭐 이런 거를 카운트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나가는 것만 설정을 하는데 하나마다 들어오는 게 여러 회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회선 별로 이제 또 다르게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설정을 하고 뭐 응답을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 3번에서 나가서 0으로 나가면 2로 가게끔 돼 있고 2로 들어왔으면 2번으로 들어온 애 중에 몇 번째인지 뭐 이제 판별을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그래서 얘는 0으로 나가야 되는지 1로 나가야 되는지 이제 몇 번째 회선이니까 0번으로 가고 몇 번째 회선이면 뭐 1번으로 가고 뭐 이제 이런 걸 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들어오면 어디로 나간다 이런 정보들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회선 번호를 갖고선. 그리고 그 회선 번호에 따라서 데이터만 보내면 0으로 와서 2로 가서 1로 가서 이렇게 지나간다 이런 것들을 이제 회선에 따라서 전송이 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테이블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뭐 지운다. 근데 이런 버추얼 서킷망은 그래서 뭐 처음에 이런 패스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패스가 설정이 된 거에 응답을 보내고 그 얘기는 얘네가 테이블을 하나씩 다 갖고 있는데 얼로 들어오면 얼로 나간다 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들어오는 거 여기는 나가는 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어디로 오면 어디로 간다. 근데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놓고
이대로 데이터가 왔을 경우에 이대로 데이터가 보내지게끔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 보내고 나면 요 회선을 이렇게 지우는 식으로 요 테이블을 지우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IP 네트워킹이랑 다르게 서킷망은 이렇게 회선 번호라는 게 있어요. 버추얼 서킷 넘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는 0부터 시작해요. 0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이제 들어온다. 0번인데 0으로 들어오는 거. 근데 0인데 또 0으로 들어오면 회선을 2회선인지 2회선인지를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선 번호가 이제 요 포트 번호 포트가 아니지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번호별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3번으로 들어오면 얘는 다시 0인 거죠. 3번으로 들어오는 0번 버추얼 서킷 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버추얼 서킷이 요거 하나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망 전체를 보면서 번호가 매겨지는 거는 아니고 얘네들 입장에서 보면은 얘네가 갖고 있는 테이블 상에서 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별로 0, 1, 2, 3, 4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0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는 0번 버추얼 서킷부터 버추얼 서킷 1번,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러니까 0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이렇게 버추얼 서킷 번호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할 때는 나는 현재 버추얼 서킷 넘버가 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주게끔 되는 거예요. 내가 열로 쉬운 말로 여기서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주듯이 나가는 것도 1번으로 나가는데 나는 0번째 버추얼 서킷이고 1번으로 나가는데 첫 번째 버추얼 서킷이고 1번으로 나가는데 두 번째고 1번으로 나가는데 세 번째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가 이제 증가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요거를 타고 가는 거죠. 내가 나갈 때 나는 버추얼 서킷 1번이고 근데 얘는 들어올 때는 다시 이제 0의 몇으로 이제 바꿔주고 어쨌든 요 한 라인에 대해서만 버추얼 서킷 관련된 어떤 번호가 이렇게 증가하고 그걸 타고 오게끔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보내질 때도. 그래서 버추얼 서킷 번호별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별로 버추얼 서킷 넘버가 바뀌면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0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버추얼 서킷으로 돼 있는 애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3번으로 나가더라. 뭐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들어오면 어디로 나간다는 거를 이제 또 버추얼하게 여러 개로 나누어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제 버추얼 서킷입니다. 그냥 서킷이라면 어디로 들어온 거는 어디로 간다 이렇게 물리적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MPLS도 이제 비슷합니다. MPLS도 이거를 실제 라우터들이 말고 여기는 이제 라우터들인데 여기는 이제 MPLS랑 일반 IP랑 이렇게 변환시켜 줄 수 있는 라우터예요. 근데 얘네가 요 안에 MPLS 라우터들 안쪽과 이제 다르게 구분되어지게끔 하고 MPLS에서도 이런 식으로 서킷 같은 것처럼 만들어서 얘네가 어떤 태그를 달고 오면 버추얼 서킷 넘버 뭐를 달고 오면 어디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면 어디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태그 레이블이라고 부르는 태깅을 통해서만 요런 테이블 관리를 통해서 보내게끔 돼 있습니다. IP 네트워킹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들어왔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테이블 상에서 네트워크 프리픽스 무엇이랑 매칭이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요것만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어디로 가기로 정해져 있는 루트를 통해서만
가고, 그거는 이제 그 레이블별로만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속 라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요렇게 얘네들이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여기는 그 MPLS고 여기는 일반 라우터인데, 그 일반 라우터들에서 그 요렇게 가려면 그 레이블을 9를 단다, 이런 거를 해주는 거죠. 요 보더 라인에서. 그러면 그 9번을 달고 오면 어디로 바로 간다. 그럼 9번으로 왔을 때는 이제 얘를 띄고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태깅을 통해서만 이제 다니게끔 돼 있어요. 잠깐 한 5분만 쉬고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 오픈 네트워킹 파운데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요즘도 요즘은 그렇게 활발히 활동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작년까지 좀 그랬다가 올해 조금 더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그냥 그 참고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 한 페이지로만 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오늘부터 볼 내용은 BGP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그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라고 부른댔죠. 독립망 이런 식으로, 그 자가망, 독립망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거를 구성하는 이제 단위가 이렇게 AS 단위인 거죠. 그래서 AS 단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뭐 SDN이나 그 이런 것들이 잘 될까 이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봤던 MPLS도 그 이렇게 중간중간 라우터들이 그 태그 라우팅을 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 인트라 ES 라우팅,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IGP라고 부르는 걸로 돌리잖아요. 그 경로 정보 알아오기를. 근데 얘네들이 효율이 중요하댔죠. 효율은 이제 빠르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좀 더 빠른 그 길을 찾아주는 거를 IGP라는 걸 통해서 하는데, 이렇게 되고 일반적인 IP 그 데이터 포워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 포워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그 상에서는 사실은 MPLS 같은 것도 어떤 버추얼 서킷 비슷한 그 태그들을 셋업을 하고, 그거를 따라서 그 레이어 2 그 포워딩 하듯이 이렇게 빠르게 고속 라우팅이 되게끔 하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효율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인트라 도메인에서만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MPLS를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구름 안에 MPLS가 이렇게 있는 걸로 그리지, 이런 구름들이 MPLS로 연결된다고 그리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AES 단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효율을 따지는 그런 그 통신인 거고, 이들 간의 연결은 BGP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DN이라고 부르는 것도 결국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AES 간의 연결을 어떻게 프로그래머블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SDN이 정말 될까 이제 싶은 건 거죠. MPLS를 아무리 빠르다고 해서 인터도메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써먹진 않거든요.
그렇게 그 아이디어가 발전되어 온 적도 없고, 그래서 SDN이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사실은 요 안에서 뭐 발전되게끔 빨리 어떤 고속 라우팅을 하는 걸로는 써먹을 수도 있겠죠. MPLS도 그렇게 나와서 써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AES들 중에서도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는 ISP 역할을 하는 그 AES들에서 이제 얘네들은 고속 라우팅 KT 같은 애들이겠죠. 걔네들이 이제 MPLS를 이제 쓸 수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그러면은 이것 말고 뭐 SDN을 쓰면 어떠냐 뭐 이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을 처리하는 ISP가 이거를 플로우별로 처리를 한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내일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그림입니다. 인터넷은 AES 단위로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AES를 아예 이렇게 하나의 어떤 노드처럼 그 구름도 아니고 이렇게 아예 하나의 시스템처럼 이제 클로즈드 시스템처럼 이렇게 작은 단위로 표시하고 걔네 간의 연결로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다 BGP 링크입니다. 그래서 어떤 AES는 어떤 AES 하나한테만 연결이 돼 있고 어떤 AES는 두 개의 AES에 연결이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 얘네들 이런 BGP 라우터가 실질적으로 이런 이게 IP 주소잖아요. 얘는 네트워크 프리픽스가 아니고 이렇게 그 세션을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션을 연다는 얘기는 뭐냐면 TCP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BGP라고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인터도메인 라우팅을 위한 정보는 계약 관계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연결을 보장을 해줘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거는 반드시 빠져야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정보는 TCP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TCP는 엔드 투 엔드 연결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로지컬하게는 P2P, 피어 투 피어 이제 그 커넥티비티, 뭐 패러다임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엔드 투 엔드로 얘네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얘랑 직접 이렇게 그 호스트처럼 이렇게 직접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선 그 어떤 망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BGP는 TCP 위에서 돈다. RIP는 UDP 위에서 돕니다. 잃어버리면 다음번에 다시 보내지 뭐 이런 건 거예요. OSPF는 그냥 IP 위에서 돌아요. 어느 트랜스밋 그 포트 레이어 프로토콜 위에서 도는 게 아니고 그냥 IP를 중심으로 그냥 IP 위에서 그 패킷 어떤 걸 돌려서 IP OSPF 리전이라고 에어리어라고 부르는 애들끼리만 어떤 거를 이제 공유를 하면서 통신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ISIS는 아예 이제 IP 밑에서 그 데이터 링크 레이어 위에서 돌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주고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무언가를 보장해 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는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서 알고 있게끔 됩니다. 어떤 거를 뺄 때도 요것만 빼주세요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지우자 뭐 이렇게. 사실은 이제 N1 is still down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그 N1이라고 붙어 있는 게 있었는데 여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우리도 지금 PC를 보면 그 랜선 이렇게 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파란불이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인터넷 연결이 되면 초록색, 그냥 그 L2까지만 연결되면 주황색, 아니면 아예 다운되면 뭐 이렇게 꺼지는 거 이런 식으로 돼 있기도 하고, 그 3콤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 이렇게 얘가 업이 되면 파란색, 아니면 그 뭐야 꺼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이제 전선을 끼우면 이제 파란색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전선을 끼워서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돼야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 IP까지 올라와서 L3까지 그 돌아야지만 얘가 이제 바깥으로 광고를 하게 됩니다. 얘가 이제 안 들어와 있는데도 이 실제 연결이 안 돼 있고 얘가 업이 안 돼 있는데도 얘를 광고를 보내면 이쪽으로 데이터가 오면 일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물리적으로 올라와 있고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지만 이거를 IP 컨피규레이션에 이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본인의 그 뭐야 그 IP에 있는 데이터 포워딩 테이블 그 세팅에 이제 표시가 되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BGP에서 이제 내보낼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보낼 데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가 그 고장이 나서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그 플럭체이션이 발생을 하면 이제 얘를 그안 보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광고가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뭐 이렇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Keep Alive라고 부르는 건 이제 나 계속 살아있다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만 계속 살아있다고 알려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 꺼졌다고 명시적으로 알려줄 수도 있고, 지우라고. 그리고 그 Keep Alive가 안 오면 일정 시간 지나면 여기서 이제 빠지게끔 되는 거죠. 내가 받았던 거에서. BGP 그 메시지에는 오픈, 처음에 연결을 하는 그 TCP 연결을 위한 그 메시징을 하는 게 있고, 업데이트 어떤 게 바뀌었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링크에 대해서 이제 뭐 알려주게끔 되는 게 있고, 노티피케이션은 어떻게 끊겼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알려주는 거를 이제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키벌라이브는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잘 살아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뭐 액티브 아이들 스테이트 기다리고 있다가 커넥트가 되고 액티브가 되고, 뭐 그 오픈이 센트 돼 있는 상태는, 아까 오픈은 TCP 연결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키벌라이브는 오픈 컨펌이 되고, 그 이스터블리시는 이제 궁극적으로 연결이 이제 돼 있는 상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죠. 이제 뭐 오토마타 이런 데서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상태가 이런 식으로 그 잘 구성이 돼 있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작은 화살표가 망 정보가 간다고 했어요. 어나운스먼트 같은 겁니다. 망 정보를 광고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꺼운 거는 이제 데이터 트래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망 광고가 나가면 데이터 트래픽은 그 거꾸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10.10.1.14가 네이버 서버다라고 바깥에 알려줘야 네이버 서버로 뭔가를 요청하러 오겠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망 광고가 나가야 데이터 트래픽이 거꾸로 온다.
NLRI라고 부르는 요거는 이제 이게 네트워크 망 정보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프리픽스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망 네트워크에 관련된 ID 부분이랑 호스트로 쓰일 부분은 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일로 채워서 엔드 연산을 해야 되는지 앞에서부터 하는 마스킹 값이 같이 있는 게 그 NLRI 정보입니다. 그냥 네트워크 프리픽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정보, 망 정보. 그래서 얘가 알려주고, 그다음 얘가 받은 다음 이걸 바깥에다 알려주고, 이제 AS 단위별로 이렇게 나가게끔 돼 있는 거죠. 데이터 트래픽은 이제 거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얘가 받았는데 얘가 내보내주지 않으면 여기서만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걸 알려줬으니까 여기서부터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NLRI는 네트워크 프리픽스를 망정보를 표시해주는 부분인데, 앞에서부터 일이 개수가 채워지는 마스킹 값이랑, 그래서 그걸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 ID 부분이랑, 이제 뒷부분 0은 이제 호스트한테 나눠 쓰는 거니까 그냥 엔드 연산하면 나올 그 어떤 숫자인 거죠. 그거를 우리가 NLRI 정보라고 부릅니다. 망정보, 한국말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애트리뷰트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 BGP에서 쓰는 그 어떤 명령어 같은 거예요. 오리진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 그 망정보의 앞에 이제 NLRI에 이렇게 망정보를 이렇게 해놓고 얘는 오리진이다, 그리고 어디 AS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AS를 구분하기 위해서 요 AS랑 요 AS랑 구분하기 위해서는 또 네이밍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 호스트 디바이스를 네이밍해서 IP 버전퍼 어드레싱으로 구분해 주듯이 요 AS나 요 AS냐 또 구분하는 게 네이밍, 그러니까 이름 부르기가 필요한데, AS는 그냥 넘버링이라고 하는 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AS 1번, AS 2번, 3번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3000번, 4000번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근데 요게 글로벌하게 고유한 거예요. 되게 유니크합니다. IP 주소처럼. 그래서 AS 몇 번이다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충북대도 AS 번호 몇 번이다 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 뭐 KT는 AS 번호 몇이다, 이런 AS 번호가 고유합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충북대 안에 있는 그 망정보는 AS 뭐 충북대가 뭐 3만 번이다 뭐 이렇게 하면 AS 3만 번이 주인인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요 주소는 AS 300에서 시작된 거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돌 테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어디서 온 거냐 이런 거를 이제 구분 지어지는 거고, 이게 충북대가 옆에 서원대도 줄 수 있고 KT도 줄 수 있고 KT가 서원대도 줄 수 있는데, 이게 그 룹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뭐 다시 충북대에 줬을 때, 아 이거는 우리 거니까 안 받아도 돼. 그리고 얘 입장에서는 아 이미 이거에 관련된 걸 알고 있어, 안 받아도 돼.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건 거죠. 오리진이라고 부르는 걸로.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런 거를 구분함으로써. AS 패스는 패스잖아요. 그래서 어느 AS들을 거쳐서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AS 패스 그 부분입니다. 넥스톱은 이 망정보로 가기 위해선 내가 데이터를 어디로 보내야 되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멀티 엑싯 디스크라고 부르는 걸 이게 매드라고 불러요. 멀티 엑싯 디스크. 근데 이거를 그 로지컬하게는 그냥 매트릭 값이라고 부른다. 매트릭. 그러니까 그 이게 링크가 그 얘는 매드 값 또는 매트릭 값은 낮은 숫자가 좋은 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빠르다는 거죠. 빠른 망. 어디가 더 빠르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바깥의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권고하는 겁니다. 내가 나로부터 바깥에가 그 하나 이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을 때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이야 이런 식으로 정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1, 2, 3이면 1이 제일 좋은 거예요. 매트릭 값은. 그걸 매드 값이라고 부릅니다. 로컬 프리퍼런스는 반대예요. 내가 바깥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는 내가 바깥으로 그 망 광고를 알려줄 때는 매트릭 값이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트래픽은 거꾸로 올 거잖아요. 데이터 트래픽이 들어올 때 나는 어디를 선호해서 받고 싶다 이런 것들을 로컬 프리퍼런스라고 합니다. 어디가 나는 더 잘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요거를 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오는 데이터 트래픽이 얘는 2등, 얘는 3등 이런 식으로 할 때. 근데 이거는 거꾸로 3, 2, 1 이렇게 하면 3이 제일 좋은 거예요. 매드 값은 작은 숫자가 좋은 거고. 얘는 그 약간 대칭 반대 개념은 아니고 대칭 개념입니다. 얘는 망 광고를 내보낼 때 얘는 실제 데이터 트래픽이 들어올 때 낮은 숫자가 좋은 걸 의미하고 얘는 높은 숫자가 좋은 링크를 선호하는 링크를 표시합니다. 오토믹 어그리게이트 뭐 이런 거는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어디서 이렇게 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어그리게이터도 그렇고. 어그리게이터는 어디서 그 이거를 그 슈퍼네팅이라고 부르는 묶어내기가 있었잖아요. CIDR에서 이제 그걸 어디서 묶어냈는가, 그 얘는 어떻게 묶어냈는가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겁니다.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좀 그 어쨌든 어떤 계약 관계에 의해서 나는 AES 나는 3번인데 여기 AES 5번이 있어요. AES 4번이 있고 AES 6번이 있고 AES 7번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이 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근데 이제 3, 7, 5만 같은 커뮤니티라고 하니까 커뮤니티는 이렇게 그 동네에서 이제 같이 뭐 이렇게 뭐 회원 같은 관계 그런 것들이 커뮤니티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 사회에 있는 그 비슷한 거 같은 거라서 커뮤니티 그러니까 얘는 4번, 6번은 커뮤니티가 아닌데 3, 5, 7번은 같은 커뮤니티다. 이런 식으로 그 계약 관계에 있는 애들끼리 어떤 세팅 같은 것들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게끔 돼 있는 게 이제 커뮤니티입니다. 뭐 쉬운 말로 따지면 그 우리나라에도 삼성전자가 있어서 삼성전자 AS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에도 삼성전자가 있겠죠. 유럽에도 삼성전자가 있겠죠. 물리적으로 다르게 구성이 돼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간에 어떤 같은 세팅이나 무언가를 이렇게 연결성 무언가를 해주고 싶을 때 이제 이런 그 셋업 값을 이렇게 주는 거를 커뮤니티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명령어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웰로운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그 뭐야 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맨더러터리라고 부르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옵셔널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반드시 안 하는 거죠. 넌 트랜지티브라고 하는 거랑 트랜지티브가 있는데 트랜지티브 하다는 거는 그 뭐야 어, 내가 상대방한테 받았는데 바깥으로 내보내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그리게이터랑 커뮤니티는 내가 커뮤니티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나가는 길목에만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가 아닌 애가 받아서 커뮤니티인 애한테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트랜지티브입니다. 어그리게이터도 이제 남한테 받아서 남한테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정보고, 근데 넌 트랜지티브는 내가 받아서 남한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쉬운 말로 이쪽 AES가 이렇게 만광고를 이렇게 두 개를 줬는데 연결이 두 개가 돼 있어서, 근데 나는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300이야. 그러니까 10이 낮은 게 좋은 거라겠죠.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해줬으면 얘가 나중에 데이터 트래픽을 갈 때 이쪽을 활용할 뿐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야 얘는 요게 어떻고 요게 어떻대 이런 거를 바깥에다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만 받고 끝난다는 거예요. 얘는 아예 그 바깥으로 안 나가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IBGP 연결을 통해서만 내부 BGP인데 내부의 인트라 도메인 안에서만 연결이 되는 그 인테리어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그러니까 아예 이제 요 안에서 BGP 라우터들끼리만 할 때 나는 이쪽으로 데이터 트래픽을 받을 거고 이쪽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난 이쪽을 선호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서로 주고받아서 여기를 세팅하는 거지, 이거를 남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나머지는 뭐 그 거의 잘 안 쓰이고 잘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BGP가 나중에는 그 그러니까 IP 버전 6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이제 발전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 RIP 같은 경우에는 RIP 버전 6라고 해서 이제 IP 버전 6를 지원하게끔 됐고, OSPF도 OSPF 6인가 그냥 얘는 6인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서 그 IP 버전 6를 지원하게끔 이렇게 바뀌었는데, BGP는 BGP 현재가 BGP4거든요. IP 버전 4라서 4인 거는 아니고 그 EGP1, EGP2 이렇게 오다가 이게 버전 4가 되면서 BGP로 이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EGP에서. 그러면서 이제 버전 4가 됐는데 현재는 IP 버전 4를 지원하게끔 돼 있는 게 BGP4입니다. 근데 얘를 BGP4 플러스라고 부르는 게 나오면서 IP 버전 6를 지원하게끔 됐는데, 이게 IP 버전 6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게 무엇이든 그게 IP 버전 6든 퍼든 딴 무엇이 새로 나오는 거든 BGP4 플러스를 통해서 지원하겠다 해서 얘는 IP 버전 6도 지원하지만 나머지도 다 지원할 수가 있어요. TCP로 연결이 된댔죠. 근데 이제 MD5는 그 암호화가 이걸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BGP는 TCP MD5로 이렇게 전송이 된다. BGP는 BGP 도는 애들끼리 통신을 하는 거죠. BGP도 이제 데몬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그 프로세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가 있다는 건데, 그 BGP라고 부르는 거는 BGP가 도는 애끼리만 통신을 한다. 여기는 BGP가 없으니까 뭔가를 통신할 수 없죠.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게 우리가 지금 카톡을 쓰면서 라인이랑 통신 안 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BGP가 RIP랑 통신한다는 거는 이런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은 프로그램끼리 통신하는 거죠. 그래서 BGP는 BGP가 도는 애끼리 이렇게 세션을 연결을 해서 통신을 한다. 그 안에서 IGP들 중에서 RIP가 돌면 RIP 도는 애끼리 통신하고, OSPF가 돌면 OSPF가 도는 라우터끼리 통신을 해서 경로 정보를 알아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궁극적으로 그 IP 레이어에서 데이터 포워딩 테이블은 그 BGP에서 얻어오는 거, RIP에서 얻어오는 거, OSPF에서 얻어오는 경로들을 반영하게끔 돼 있고, 같은 데스티네이션, 네트워크 프리픽스, NLRI라고 하는 거를 얘도 같은 거에 대해서 알아온다면 BGP 거를 반영합니다. 얘가 없으면 OSPF 거를 반영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RIP 거를 반영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얘가 제일 높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우선순위 높은 거는 스태틱입니다. 스태틱은 수동이라고 읽는다고 했죠. 이런 자동으로 되는 게는 다이나믹, 다이나믹은 자동이라고 읽는 겁니다. 통신에서는. 그래서 이게 다 보더 게이트웨이예요. 보더 게이트웨이 라우터 또는 보더 게이트웨이 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BGP가 돈다고 그냥 BGP 라우터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BGP는 AS 간의 연결을 맺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큰 AS 같은 경우에는 그 이쪽에도 보도 라우터가 있고 이쪽에도 보도 라우터가 있을 수 있겠죠. 걔네들 간에도 그 BGP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런 것들은 그래서 그 IBGP 연결, 그 AS 간의 BGP 연결은 eBGP 연결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BGP 프로토콜이 다르냐?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로지컬하게 논리적으로 이런 연결 상태랑 이런 연결 상태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옵션이랑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내가 어떤 거를 받았는데 얘한테 주고 얘가 나가고 못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IBGP 연결일 때랑 eBGP 연결일 때가 다르다는 거죠. 그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주는 거랑이 그 내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일로 주면 안 되지만 이거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가 아니니까 얘한테 줄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논리적으로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 IBGP가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있을 수 있어요. BGP 라우터 1, BGP 라우터 2, BGP 라우터 3가 하나의 AS에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수 있죠.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수 있고 근데 얘가 어떤 걸 알려줄 때 이게 TCP 연결이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TCP 연결을 맺어서 얘한테 연결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얘한테는 이렇게 직접 또 연결을 해서 직접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받은 거를 얘한테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BGP는 TCP 연결이다. 그래서 그 이게 만약에 바깥에 연결이 돼 있는 거면은 쉬운 말로 AS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으면 얘는 얘한테도 직접 TCP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다 연결이 맺는 건 거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해서 얘한테는 BGP 연결 안 하고 얘한테 BGP 연결해서 너보고 얘한테 주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IBGP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렇게 연결이 물리적으로 돼 있다고 해서 얘한테 주고 얘가 얘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습니다. 얘는 받아서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를 고민을 안 이게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롭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 BGP 연결은 모두 다 직접 연결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IBGP 연결, 여기를 eBGP 연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IBGP는 물리적으로 뭐 선이 이렇게만 연결이 돼 있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모두 다 직접 연결을 다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IBGP 연결, eBGP 연결, TCP 연결은 1대1 피어 투 피어, 엔드 투 엔드 연결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두 다 직접 연결해서 자기가 직접 줘야 된다. 이렇게 값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통신이 자동으로 되게끔 할 거냐, 뭐 이런 이슈가 있겠죠. non BGP 라우터라고 부른 거는 IGP 라우터라는 거죠. RIP나 OSPF나 ISIS나 또는 스태틱으로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내부의 작은 라우터들입니다. 여기는 BGP 라우터, 여기도 BGP 라우터, 여기도 BGP 라우터, 여기도 BGP 라우터인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TCP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망정보를 네트워크 1이다, 여기 네트워크 1 자기 정보가 있으면 네트워크 1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얘가 받아서 이렇게 직접 알려줄 수가 있어요. TCP 연결이니까 뭐 TCP 패킷이 이렇게 갔겠지만 TCP는 1대1 연결이니까 이렇게 갔겠죠, N1이. 그리고 이거는 트랜짓이면 바깥에 내보내고, 그래서 얘가 받아서 뭐 어떻게 바깥에 알려줄지 말지 어쨌든 N1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트래픽이 이렇게 오겠죠. N1으로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이렇게 갔으니까. 그러면 얘는 N1으로 가야 되는 거를 얘한테 가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얘한테 받았으니까. 근데 얘한테 보내려면 물리적으로는 얘한테 보내야 돼요. 그래서 N1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나가려고,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 보통 non BGP 라우터는 자기가 모르는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는 디폴트 라우터라고 부르는 걸 이제 선택을 해서 얘가 이렇게 다 보내게끔 돼 있겠죠. 나는 모르는 건 너한테 다 줄게.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받았을 때 N1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얘한테 줘요. 근데 얘는 다시 얘한테 주고 이렇게 룹이 발생해서 여기에 이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BGP를 통해서 N1이라고 하는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줄 때 얘는 이거를 리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갖고 이거를 BGP에 있는 내용을 IGP로 실어야 돼요. 이렇게 내려서. 그러니까 OSPF나 RIP에 자기가 바깥에서 받은 N1에 대한 정보를 실어서 이렇게 얘네가 공유되게끔 하고 그게 여기에 IGP로 어떻게 전송이 되면 여기가 있는 애들이 다 알았구나라고 하는 거를 얘가 알게끔 돼서 그때 얘가 내보내는 거죠. BGP로. 그러면 이렇게 받아도 이렇게 줘도 이런 식으로 다 갈 수 있게끔 됩니다. 또는 뭐 IGP에 있는 거를 여기서는 N1이 여기 연결돼 있으면 얘는 non BGP인데 이거를 이렇게 받으면 N1을 이렇게 받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IGP에 있는 거를 BGP에 또 실어야겠죠. 이것도 리다이렉트입니다. 그래서 BGP랑 IGP랑의 상하 연동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되게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BGP는 아까 얘기했듯이 애트리뷰트라고 부르는 속성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어떤 정보를 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IGP는 이런 게 없죠. 어느 네트워크 정보에 대해서 호카운트를 원으로 보는 RIP를 하든 이거를 링크 스테이트로 뭐 300, 뭐 200 이런 식으로 보는 링크 스테이트를 하든 이런 효율에 관련된 정보만 있지 IGP는 이런 속성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BGP에 있는 내용을 IGP로 내려 실으면 이런 정보가 다 없어지게끔 됩니다. 그럼 문제가 있겠죠. 어디가 오리진이냐 이런 걸 알 수가 없죠. 어디를 통해서 왔냐 그런 거를. 그래서 IGP를 통해서 알게 된 어떤 망 정보를 바깥으로 사실 내보내는 거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BGP가 여기 연결되어 있는 N1이라 하더라도 이제 자기가 IGP로 받아서 이제 리다이렉트 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네트워크 명령어나 이런 걸 통해서
요 N1이라고 부르는 망정보를 이렇게 직접 연결을 해갖고 보내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트리거를 이제 이걸 통해서 받았을 때 내보낼 수 있게끔 뭐 이런 걸 할 수는 있어도 이 정보에 관련된 거는 BGP가 따로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그 메시지 포맷을 갖고 있고 넥스톱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거냐면 그 요 네트워크는 여기 AS2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는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IP 주소가 요겁니다. 그럼 요로 가려면 요로 가야겠죠. AS2에 있고 AS1에서 이제 이 정보를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IGP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얘한테 알려줄 수 있게끔 이렇게 됐는데 그 뭐야 얘 입장에서 R2 입장에서 요 10.1.2.0의 24번 망 주소로 가려면 이제 넥스트홉이 어디냐 여기도 될 수 있고 뭐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지만 이제 이거를 여기로 AES 단위별로 이거를 그 넥스톱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망정보에 대해서는 요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여기로 설정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10.1.2.02/24는 넥스톱 그 10.10.1.2 여기를 통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로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넥스톱 정보로 바뀌지 않는다. 그 여기 라우터 1에 달려있는 10.10.3.0/24번 망은 당연히 여기가 넥스톱이 되겠죠. 그래서 요 경우만 얘기를 하면 그 네트워크 망정보 네트워크 프리픽스에 대해서는 여기가 넥스트 홉이다 항상 여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그 IP 주소가 그리고 라우터 3가 이렇게 받았을 때도 여기가 넥스트홉이고 얘가 이제 AS 안에서 IGP로 알려줬어도 넥스트홉은 계속 여기다. 그러니까 IGP로 알려주는 망정보에 대해서 그 넥스트홉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얘 입장에서 얘가 이렇게 자기한테 달려있는 망정보를 주고 얘 입장에서 달려있는 요 망정보를 주면 얘 입장에서는 여기가 넥스트홉이고 얘 입장에서는 여기가 넥스트홉이다. 이런 겁니다. 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거는 뭐 이미 그 IGP 때도 이렇게 다 나오는 얘기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다르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AES 단위별로 망정보를 이렇게 공유할 때 이 BGP로 받은 거를 IBGP로 줘도 넥스톱 정보는 바뀌지 않는다 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나가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때는 뭐 나가는 어딘가가 이렇게 뭐 되겠죠. 그래서 BGP에서 그 뭐 192.2.1.24로 가려면 넥스톱이 2.2.2.2.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로 가려면 1.1.1.1, 여기로 가려면 2.2.2.2 이렇게 돼 있는데 그 128, 213, 1.0, 24, 1.1.1.1로 돼 있는 게 어떻게 가냐? 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 얘로 가려면 넥스트홉 1.1.1.1로 가야 되는데 1.1.1.1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얘는 1.1.1.1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는 요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로 가려면 여기를 가야 되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얘가 가야 되는 거는 1.1.1.1인데 1.1.1 그 포함되는 망 주소는 이제 3.3.3.3으로 보내게 돼 있다. 그래서 3.3.3.3으로 나가는다는 얘기는 이게 시리얼 인터페이스 그 제로로 이렇게 내보내라는 얘기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보가 이렇게 BGP를 통해서 알아져 오면 실질적으로 IP 라우팅 테이블에서는 1.1.1.1로 가야 되는 정보로 들어 있어야지만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이렇게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92.21.1.0 24는 2.2.2.2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여기로 가려면 여기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갈 수 있냐 라고 하는 게 적혀 있어야 되는 거죠. 똑같이 2.2.2.2도 여기를 통해 3.3.3.3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 3.3.3.3으로 갈 거고 3.3.3.3은 시리얼 포트 몇이다. 이렇게 그냥 그쪽으로 내보내면 된다. 이런 정보가 있어야지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라는 거를 알아야지만 실제 라우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매드 값은 매트릭이라고도 부른다고 했는데 이게 그 상대방의 이렇게 그 EAS가 둘이 이렇게 멀티 연결이 돼 있을 경우에 내가 망정보 내가 갖고 있는 10.1.1.0을 이게 N1이라고 치면 N1이 뭐 10.1.1.02/24라고 치면 얘가 얘한테도 알려줘야 되고 얘한테도 알려줄 수가 있는데 매드 값을 100, 200 이런 식으로 주면 낮은 숫자가 매드 값은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선호한다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망정보를 이렇게 알려주면 여기에 대한 그 데이터 트래픽은 너는 요거를 선택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너는 나한테 여기를 통해서 보내줘 하는 권고입니다. 이 권고지 얘가 이거를 받았다고 해서 꼭 이쪽으로 보낼 거는 아닌 거예요. 다만 요 AS2가 AS1에 대해서 그렇게 권고를 해준다는 거예요. 난 여기를 더 선호한다. 나는 그래서 여기가 더 좋은 거라고 알려주고 싶어. 이렇게. 로컬 프리퍼런스 값은 이제 대칭적이라고 하는데 반대인 거죠. 얘가 데이터 트래픽을 이쪽으로도 보낼 수가 있고 이쪽으로도 보낼 수가 있어요. 이거랑 관계없이. 그러면 얘가 이거를 이렇게 받았을 때 그 데이터 트래픽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쉬운 말로 이거는 망광고는 그냥 두 개가 나갔는데 데이터 트래픽이 이쪽으로도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얘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 여기로 받는 거를 로컬 프리퍼런스 값을 300, 여기로 받는 거를 로컬 프리퍼런스 값을 200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주고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 입장에서는 그 뭐야 이쪽을 더 선호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트래픽을 더 선호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매드 값이랑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잘 적어보자. N2라고 부르는 거를 받았고 N2라고 부르는 걸 받았으면 여기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거잖아요. 그렇게 나갈 때 나는 여기를 300으로 여기를 200으로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N1, N2라고 부르는 걸 받을 때 세팅을 하는 거죠. N2는 300, N2는 200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고를 이렇게 받으면 IBGP로. 그러면 여기가 300이니까 네트워크 트래픽은 이쪽으로 이렇게 선호돼서 나가게끔 되는 거죠. N2 쪽으로의 데이터 트래픽이.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그 망정보에 대해서 어디를 선호해서 받겠다라고 한다는 이거는 어느 쪽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나가겠다라는 거고, 내가 내 정보를 상대방한테 줄 때 어느 게 더 좋은 거야라고 해서 준다는 거는 내가 데이터 트래픽을 어느 쪽으로 받고 싶다라는 거죠. 데이터 트래픽을 어느 쪽으로 받고 싶은 거는 매듭값, 상대방 망주소로 데이터 트래픽이 나가는 거를 어디를 선호하는 거를 세팅하는 거는 로컬 프리퍼런스 값입니다. 아마 로컬 프리퍼런스 값은 뒤에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그 IBGP 연결은 로지컬한 연결이고 이 BGP 연결은 로지컬하고 피지컬한 연결이 같이 항상 갑니다. 여기는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로지컬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게 IBGP인 거죠. TCP 연결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피지컬한 연결이 현재 없고 여기는 피지컬한 연결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 IGP 그 라우터고 여기는 EGP 라우터인 거죠. BGP 라우터. 그래서 뭐 이렇게 알려줘가고, 그리고 근데 얘는 그 넌 BGP 라우터인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안에 멀티옵으로 이 BGP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게. 그럼 또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많이 있겠죠. 왜냐면 얘는 모르는 거를 이제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이렇게 해놨을 텐데 얘는 실질적으로 가야 되는 건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계속 얘한테 보내고 얘는 얘한테 보내고 하는 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얘가 얘를 디폴트로 해야 돼야지만 뭐 가능한 상태가 되거나 얘가 알고 있는 거를 얘한테 다 알려주거나 하는 그런 이상한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더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보더에 있지 않으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런 식으로 그 피지컬한 연결이 있다고 해서 IBGP로 알려준 거를 얘가 이렇게 알려주는 건 없다. 얘는 얘한테 직접 연결해서 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BGP는 모두 다 TCP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IBGP로 받은 거를 IBGP로 또 알려주는 거는 안 한다는 거죠. 뭐 이 얘기는 아까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얘기인데 이 그 IGP만 도는 넌 BGP 라우터들이 이 BGP 라우터들끼리 어떤 망정보를 받고 이렇게 쭉 지나간 다음에 데이터 트래픽이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얘는 받아서 얘한테 주면 어떻게 처리를 못 한다는 거죠. 다시 그냥 디폴트로 얘한테 주지. 그러니까 얘네가 다 알게끔 돼 있는 상태에서 얘가 가야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 트래픽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 싱크를 어떻게 맞출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뭐 리다이렉트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제 BGP에 있는 내용을 IGP로 내려서 이제 얘네가 이제 공유되게끔 하고, 아 그게 여기까지 전달이 되면 아 이게 얘네들한테 전달돼서 나한테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RIP 상황을 보면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주고받는 거를 세네 번 하게 되면 이제 얘가 얘랑 주고받아서 알게끔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그림이 중요한데, RIP가 돈다고 BGP가 안 도는 게 아니죠. BGP가 돈다고 RIP랑 OSPF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얘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BGP로 받은 거를 RIP로 내려서 RIP가 이렇게 공유되게끔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이렇게 또 받으면 RIP로 받은 거를 얘가 알게끔 되니까 그때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싱크로나이제이션을 맞춘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위험한 게 BGP로 받은 거를 IGP로 연결을 하고 다시 BGP로 내보내면 이게 이 넷 A라고 부르는 거는 오리지네이트 돼 있는 게 그 AS100에 속해 있는 건데 이렇게 이런 속성을 잃어버리게끔 되기 때문에 오리진이 어딘지를 몰라서 이게 처음에 소스가 AS200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리디스트리뷰트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보내면 뭐 이제 인컴플리트 뭐 이런 식으로 뜬다는 거죠. 내가 이거를 보장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IGP를 통해서 받았건 스태틱으로 쓴 거를 받았건. 근데 이제 이게 그 네트워크 명령으로 자기한테 연결돼 있는 거를 실질적으로 그 이렇게 그 내부에 있는 망 정보를 네트워크 명령 이게 명령어거든요. 네트워크 명령어인데 여기에 이제 NLRI를 쳐서 이렇게 보내면 얘네는 그 뭐야 IGP, 그러니까 오리진 IGP, 그러니까 내가 내부에 갖고 있는 거야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시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얘네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지만 오리진이 어딘지 인컴플리트 돼 있는 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리디스트리베이트 돼서 온 거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뭐 우선순위 같은 겁니다. 그리고 디스턴스로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스턴스는 멀면 나쁜 거니까 선택을 덜 하겠죠. 그래서 다이렉트 연결돼 있는 게 0, 이제 직접 나한테 붙어 있는 겁니다. 스태틱은 명령으로 그 직접 입력을 시켜준 거죠. 그 다음에 이 BGP가 높아요. IBGP는 굉장히 낮아요. 내가 내부로 받은 거는 굉장히 낮습니다. OSPF가 110인데 IBGP는 200이죠. 그리고 ISIS가 115, RIP가 120. 우선순위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는 RIP로 주고받고 여기는 BGP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백도어처럼 뭔가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죠. 여기는 뭐 충북대, 서원대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 얘네가 KT에는 연결돼 있지만 또 따로 이렇게 그 자체적으로 그 연결을 하나를 만들어 놔서 백업을 루트를 하나를 만들어 놔갖고 그 BGP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 받지만 여기가 끊겼을 때는 여기가 통신이 되게끔. 그러니까 RIP는 디스턴스가 200이고 이 BGP로 받는 건 20이니까 얘가 세팅을 할 때 그 BGP를 통해서도 요 넷 A에 대해서 알아올 테고 RIP를 통해서도 넷 A를 통해서 알아올 텐데 이거는 디스턴스가 20이고 얘는 120이니까 IP에 있는 데이터 포워딩 테이블에는 요거를 반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당연히 요거를 반영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신이 나중엔 요게 끊기면 이렇게 통신이 된다. 그럴 때 쓰는 그 디스턴스입니다. 인풋 팔리시 엔진, 아웃풋 팔리시 엔진, BGP는 그 경로 정보에 관련된 거를 이 그 IP 라우팅 테이블에 어떻게 반영이 될 때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그 IP 라우팅 테이블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바깥에 망 정보를 알려주게끔 되어 있는데 인풋 팔리시라고 부르는 거는 인풋은 망 정보를 인풋하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망 정보를. 아웃풋 팔리시는 망 정보를 바깥으로 내보낼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근데 망 정보가 바깥으로 나가면 뭐가 들어와요? 데이터 트래픽이 들어오죠. 망 정보를 어떻게 받는다라고 하면 요 내부에서 트래픽이 나가는 겁니다. 망 정보를 내보내는 거는 바깥에서 트래픽이 인컴되는 거고 그 망 정보를 어떻게 받겠다라는 거는 나로부터 데이터 트래픽이 어떻게 나간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인풋 팔리시, 아웃풋 팔리시라고 하는 거는 망 정보를 어떤 식으로 받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보내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트래픽은 반대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어떻게 받겠다,
뭐 이제 트래픽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인풋 팔리시 엔진은 아웃고잉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웃풋 팔리시는 인커밍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거를 컨트롤하는 거죠. 오히려 이게 반대적인 거니까. 망 정보가 나가면 데이터 트래픽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뭐 그거를 이제 그 하나씩 그 망 정보 받는 거를 하나씩 이렇게 뭐 관리를 따로따로 한다 뭐 이런 거고. 예제를 하나 볼게요. 그 AS1이랑 AS2가 망 정보를 줍니다. 0/0은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너 모르겠는 거는 그냥 다 나한테 보내 뭐 이런 거죠. 0/0은 0으로 엔드엔 사람은 다 0 나오는 거니까 모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디폴트 루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도 요걸 보내고 얘도 요걸 보내죠. 근데 여기 보면 인풋 팔리시 엔진에서는 뭐라고 써놨냐면 deny 0/0 from AS1. 그러니까 요거는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면 요거는 AS1에서 오는 요거는 허락하지 않으니까 요거를 허락한다는 얘기죠. 그럼 요렇게 허락한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는 여기 IP 라우팅 테이블에는 뭐 어떻게 돼 있냐면 0/0은 요로 나가라 이렇게 돼 있겠죠. 데이터 트래픽이.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는 다 얘한테 보낼 겁니다. 그리고 192.213.1.0, 192.131.0 요 두 개 똑같은 NLRI의 망 정보에 대해서는 AS1이 더 프리퍼런스 하다.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를 줄 때 로컬 프리퍼런스 값은 내가 어느 쪽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나가는 걸 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망 정보를 줄 건데 AS2보다는 AS1 거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받는다는 거죠. 요거는 안 받고, 요거는 받고, 요거는 안 받고, 요거는 더 선호하고. 지금 타이밍이 그렇다는 거예요. 억셉 아더 루트, 나머지는 그냥 다 또 억셉 한다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 받겠죠. 그러면 192.213, 아니 193.214 10.0/24번 망 쪽으로의 데이터는 그냥 얘한테 AS2한테 가고 192.113.1.0/24에 해당하는 데이터 트래픽은 이렇게 AS1으로 보내고 나머지 다 모르겠는 거는 그냥 AS2한테 보낸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웃고잉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인풋 팔리시 엔진의 결과입니다. 아웃 팔리시 엔진은 do not propagate 0/0 자기 이거는 이제 AS 본인은 AS 5번이거든요. 얘는 AS 5번인데 AS 5번은 AS 3이나 4에게 본인이 디폴트가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무언가를 남이 모르는 무언가를 받아서 처리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기는 디폴트 그걸 안 하겠다. Do not send 293.24 10.0 24 AS per. 그러니까 얘한테 받았던 요 망정보는 AS3한테는 줄 거지만 이쪽으로는 안 준다. 그러면은 이쪽으로의 데이터 트래픽은 3으로부터 와서 2로는 갈 수 있겠죠. 근데 AS4로부터 와서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1로는 안 내보내줬으니까 이 정보는. 그리고 192.213 1.0/24번 망은 매트릭, 그러니까 매드 값을 10으로 해서 AS3한테 보낸다. 라는 거예요, 얘한테. 그래서 요 망에 대해서 자기는 그 매트릭 10을 해서 보낸다. 뭐 같은 AS 안에 다른 라우터가 20을 해서 보내면 요걸 선호해서 받겠다. 뭐 이런 거겠죠. 이쪽으로 받겠다.
다른 IBGP 라우터가 이제 5로 해서 보내면 그쪽을 통해서 받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반대로. 어쨌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아웃 팔리시 엔진. 궁극적으로는 망 정보를 어떻게 내보내주니까 인커밍 데이터 트래픽을 어떤 식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거를 컨트롤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I will accept 뭐 0/0 8 뭐 이거는 이제 디시전 프로세스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반영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제 그 실질적으로 IP 라우팅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거다 하는 얘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인풋 팔리시랑 아웃풋 팔리시 엔진에 대해서만 이제 중점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풋 팔리시 엔진은 아웃고잉 데이터 트래픽, 아웃풋 팔리시 엔진은 인커밍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거다. 이제 반대라는 거죠. 이렇게 받는 거는 데이터 트래픽이 반대로. 뭐 이거는 그 아까 넥스톱 얘기예요. 여기로 가려면 항상 여기가 넥스톱이 돼야 된다. AES 단위별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로 가려면 1.1.1.1로 가야 된다는 정보를 BGP로 알았으면 1.1.1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3.3.3을 통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보가 같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매드 값은 그러니까 요 AS에서 내가 망 정보를 바깥으로 이렇게 줄 때 나는 어느 쪽을 더 좋다라고 생각해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숫자가 이제 더 좋은 링크를 선호하는 링크를 권고해 주는 거니까 망 정보가 나가는 거는 거꾸로 데이터 트래픽이 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데이터 트래픽이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120이랑 200을 보고 나서는 얘한테 권고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같은 AES 안에서는 120이랑 200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얘가 더 크니까 여기가 더 좋은 거를 표시해 줄 수 있는데 다른 AES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 1이랑 5로 구분하는지 50이랑 100으로 구분하는지 여기처럼 120이랑 200으로 구분하는지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모르잖아요. 여기는 50이 제일 나쁜 거고 10이 제일 좋은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AES의 매드 값이랑은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상대 비교 값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아니라서 이렇게 다른 AES로부터 받은 매드 값이랑 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 매드의 특징입니다. 로컬 프리퍼런스 값은 이렇게 상대방이 나한테 같은 뭐 매드값 없이 그냥 어떤 망 정보를 이렇게 줄 때 다른 AES에서 줘도 상관없죠. 내부적으로 IBGP를 통해서 로컬 프리퍼런스 값을 셋업을 해갖고 어디를 선호로 해서 나로부터 데이터 트래픽이 나가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세팅하는 게 로컬 프리퍼런스 값이에요. 그러니까 망 정보를 받은 거를 여기에 있는 보더 게이트웨이 라우터들이 셋업을 해갖고 어느 보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내부에서 발생된 또는 바깥에서 발생된 그 데이터 트래픽이 어느 쪽으로 나가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셋업하는 게 로컬 프리퍼런스 값이고 로컬 프리퍼런스 값은 높은 숫자가 더 좋은 링크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300, 20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가 T3가 더 빠른 망이니까 이쪽 링크를 선호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로컬 프리퍼런스 값은 AES 바깥으로 나갈 이유가 전혀 없겠죠. 본인 IBGP를 통해서만 셋업이 될 수 있는 값입니다. 뭐 어그리게이터는 이제 어디서 어그리게이션을 어떤 값을 300에서 어떤 값을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요 라우터에서 했다. 어토미 어그리게이터는 누구다.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루트 어그리게이션 cause a loss information because aggregation is
coming from different source that have different attributes. If system propagate or aggregate that cause loss of information, it require attach the atomic aggregate attribute to the root.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은 거를 여기서 어그리게이션 하면 얘가 갖고 있던 애트리뷰트랑 얘가 갖고 있던 애트리뷰트가 다를 건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표시도 해주고 그래서 그 애트리뷰트를 넣어서 얘가 그런 그 인포메이션이 로스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얘는 그 어디서 했다. 커뮤니티는 뭐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Z랑 X랑은 같은 커뮤니티인데 Y는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얘랑 뭔가 이렇게 세팅을 하는 약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얘가 보내면 받고 그냥 얘한테 얘는 뭐 자기 커뮤니티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수행을 안 하죠. 그리고 얘는 같은 커뮤니티니까 무슨 수행을 한다 뭐 이런 겁니다. 뭐 저거는 뭐 넥스트톱 이슈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넥스트톱 셀프라고 부르는 거는 여기가 이제 DMZ, 그러니까 요 값을 서로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DMZ는 이제 그 우리 알고 있는 DMZ 있잖아요. 그런 영역이라서 여기에 값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가기 위해서 요 공해상 같은 DMZ 같은 데에 요 그 인터페이스 카드의 IP 정보를 모르는 거죠. 보안상 이렇게 되게 많이 해요. 이게 여기에 공격받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내부에서는 넥스톡 셀프라고 부르는 걸 통해서 나는 얘한테 직접 연결은 돼 있는데 이거를 안에 알려줄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얘는 직접 연결은 돼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어떻게 그 통신은 이게 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넥스톡 셀프 요로 가려면 나한테 보내줘라고 이렇게 바꿔서 알려준다는 거죠. DMZ인 경우에는 자기가 대신 넥스톱이 돼주겠다. 뭐 이거는 private AS 넘버인데 그 AS 넘버 같은 경우도 퍼블릭하게 유니크한 값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private AS 넘버도 있는데 이건 받으면 바깥으로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만 이렇게 요런 애들 이런 구분에만 쓰이는 거고 얘가 글로벌하게는 알려주지 않을 수 있다. 이런 AS 셋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내가 지금 어디 있는데 이게 그 내가 1, 2번을 스톱으로 갖고 있어 뭐 이런 걸 표시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3번인데 나는 3이야 이렇게만 보내는 게 아니고 나는 3인데 내 밑에 스톱으로 1, 2번을 갖고 있어 이런 걸 알려준다는 거죠. 그 AS 패스는 이게 꼭 RIP처럼 요게 원홉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1, 2, 3, 1, 2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 AS 패스는 이게 3칸을 건너서 오거나 2칸을 건너서 오면 랩은 2칸을 건너서 온 게 더 빠르다라고 인식을 하게끔 돼 있어요. 얘는 50에서 출발했는데 100에 스택처럼 들어오죠. 그 50 다음에 100을 이렇게 놓고선 주게끔 돼 있어서 여기가 더 숏컷이네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끔 돼 있는데 이건 RIP에서의 그 문제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AS는 나는 50에서 왔고 50을 200을 거쳐서 왔고 300을 거쳐서 왔어요. 새 AS 3칸을 건너는구나. 얘는 2칸을 건너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게끔 돼 있어서 이렇게 쇼패스처럼 인식돼서 여기를 선택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느린 망이고 여기는 빠른 망이니까 링크 스테이트가 반영이 돼서 여기가 이제 더 잘 갔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미로 50 반대다. 여기다가 50을 더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4칸이 되고 여기는 3칸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간다.
근데 얘 입장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칸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미를 그러면은 뭐 100개 낼 건지 200개 낼 건지 10개 낼 건지 이런 거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연결이 돼 있을 때 이쪽 그 느린 망 쪽으로 AS 넘버를 더미로 넣어주는 거를 더미 AS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뭐 뒤에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너무 많은 얘기가 될 것 같고. 이제 뭐 이런 그 라지 스케일 AS예요. 여기는 샌프란시스코고 여기는 뉴욕이란 얘기죠. 그럼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근데 그런 애들끼리 이렇게 멀티옵으로 연결이 돼 있을 경우에 망정보를 이렇게 전체 요거 하나만 이런 식으로 주고 그거를 또 포함한 요거 하나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 뭐야 이 망정보가 여기서 이쪽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쓰이는 거랑 뉴욕 쪽에서 쓰이는 거랑 굉장히 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로드 밸런싱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다음 챕터에서는 로드 밸런싱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뭐 이렇게 하려고 이제 어그리게이션 얘기부터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그 앞전에 그 CIDR 얘기 때랑 비슷합니다. 이게 전체 어그리게이션 돼 있는 거를 주면서도 이쪽에서 쓰이는 망정보를 같이 주고 이쪽에서 쓰이는 거를 망정보를 같이 줘서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통신하고 이쪽으로 가까운 거는 이쪽으로 통신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쪽이 프라이머리고 이쪽이가 뭐 세컨더리다 뭐 이제 그 마스터 슬레이브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것들이 이제 로드 밸런싱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여기 쪽 이루어지다가 끊기면 이쪽으로 이제 이루어지게끔 하면서도 그 여기가 그 어그리게이션 돼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쪽에서의 개별적으로 쓰는 망정보도 이제 가까운 쪽으로 알려져서 그쪽으로 직접적으로 통신이 되게끔 하는 것들을 우리가 로드 밸런싱이라고 합니다. 뭐 BGP 연결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도 꽤 많이 오늘 이런저런 얘기들을 봤는데 그 궁극적으로는 AS 단위로 그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리시 라우팅을 하기 때문에 그 인터도메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인터도메인 경로 정보 알아오기는 그 망 정보들 단위로 이루어지고 걔네들이 어떻게 팔리시가 이렇게 세팅이 되냐에 따라서 그게 실질적으로 IP 있는 라우팅 테이블에 반영이 돼서 그 통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보고 그 이런 그 정보들이 그 효율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컨트랙을 기반한 팔리시가 중시되는 연결이다. AS 간 연결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속성들이 그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BGP 애트리뷰트라고 부른다. 라는 거를 오늘까지 해서 배웠습니다. 전체 IP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SDN이랑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이 마지막 수업입니다.